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뭐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계속 안 좋죠. 네. 요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좋을 때는 다 웃는데 네. 안 좋을 때는 서로 손가락질한다.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기업 사건들도 좀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안 될 때는 네. 예전에 사소한 잘못까지 다 꺼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 꺼낸 이유는 이제 성인들끼리도 민사소송할 때 목격자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해주는데 이제 뭔가 자기도 휘말릴 것 같으면 증언을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진술서 같은 걸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학폭에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목격자가 수사기관이라든지 네. 이제 법정에 와서 직접 이제 증언을 해주면 가장 좋겠죠. 아. 하지만 뭐 여러 여건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술서 등의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학폭의 경우에도 물론 비슷한데요.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 네. 이제 목격을 했거나 네. 다른 방법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사실 큰 핵심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CCTV도 없는 공간이 많고 또 서로 간의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술서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학폭독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진술서, 사실 확인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보통 법률적으로는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면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고 있는 자를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담긴 서면은 사실 문건 제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뭐 형식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순전히 이제 문서 내용이 정말 진술자가 자발적으로 적어서 네. 임의성이 있고 네. 뭐 이제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읽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이제 좀 중점적으로 잘 서술이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문서 제목을 뭐 진술서, 사실확인서 이런 것들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제목에 제한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확인서, 진술이 있으니까 진술서라는 제목을 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형식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되게 딱딱할 것 같고 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고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해진 어떤 양식이라든지 기준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육하 원칙에 맞춰서 목격한 사실 그리고 청취한 사실을 적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결국 이 사실 확인서를 적는 목적 자체가 이걸 읽는 사람이 참고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알아야 됩니다. 네. 결코 이제 길게 구구절절 쓸데없는 말을 중언부언 적거나 부가적인 부수적인 얘기들을 적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육하 원칙에 맞춰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실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 드러나게끔 간단 명료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길동이가 영희를 우산 끝부분으로 미는 걸 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예. 저는 2024년 뭐 12월 10일 송파구 오금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길동이가 영희의 머리를 우산 끝부분으로 미는 것을 보았고요. 네. 그때 영희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어요. 이때 영희가 많이 아파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적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작성자의 인적사항 예. 그리고 작성일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사실확인서는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이러한 증명에도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로펌에서는 성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라면 뒤에 이제 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첨부를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형사합의 같은 네. 경우에는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나 사실 그 합의서 쓴 적이 없어.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라고 그럴 수도 있죠.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신분증까지 같이 이제 뒤에 스캔해서 꼭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서도 그 사람이 썼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하는데 뭐 사실 학폭 사건의 경우에는 참고인이 주로 이제 미성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증 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학생증이 있다면 학생증을 첨부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서의 끝에는 반드시 작성 연도 일자를 적어주시고 네. 작성자의 이름 그리고 작성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가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적었는데 뭐 인적사항만 사실 드러나도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 법체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의사 능력이 좀 약하다. 네. 의사결정 능력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리인인 친권자가 많은 부분을 대리하게 됩니다. 네.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이러한 취지들을 고려를 한다면 미성년자 이름 밑에 뭐 보호자의 이름까지 같이 적는다든지 그리고 네. 보호자가 동의했다는 의미로 예.
학생 보호자가 서명 또는 이제 뭐 도장을 찍는다든지 네.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까지 딱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네. 작성자가 자신의 오감으로 이제 알아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명료하게 적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외에 자신의 추측, 감정,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 등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적으면 보는 사람이 왜 이런 걸 적었지? 얘 혹시 얘랑 친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은 게 아니지 않나? 라는 이제 선입견마저 줄 그럴 수가 수 있죠. 있습니다. 네. 굳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실이라면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 길동이는 몇 년 전에도 저한테 방과후 활동을 할 때 어깨빵을 쳤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입니다. 네. 이런 말들은 오히려 사건과 관련이 없고 또 명예훼손적 발언에 불과해서 유리한 멘트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입견이 생겨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멘트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딱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걸 잘 지켜서 담백하게 적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량은 몇 장 정도가 좋을까요? 저는 형식상 문구나 사인 위치까지 포함해서 네. 한두 쪽 내외 모든 참고 진술이 기재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술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네. 요즘 챗GPT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챗GPT를 통해서 나는 진술서 양식을 받고 일기식을 써서 나는 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이 부분은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챗GPT로 지식의 전달을 받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AI가 주는 지식들이 한 번 더 전문가의 검토라든지 검수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재밌는 걸 봤는데 고등법원에서 변호사들이 AI를 통해서 서면을 작성해서 내는 것을 지향해달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 공식적으로? 네, 검증되지 않은 어떤 사실이라든지 양식에 맞지 않는 그런 법률 서면을 낸다는 거죠.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진술서 양식 정도는 참고를 할 수 있겠고 이건 이제 검색을 해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구체적인 법률 지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은 꼭 다 믿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한번 받든지 저희도 이걸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무조건 검수를 하게 돼 있고 그 역할이 또 변호사의 중요한 그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시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검수를 꼭 받으신 후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이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확인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점은 저희 학폭톡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법무법인 상원에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